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네. 많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주위의 어른들, 뭐 선생님,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은 친구가 네. 친구가 힘들어하는 것을 선생님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또 자신도 그것을 보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네. 그런 마음들을 알려줘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편지 그리고 이 일기를 우리에게 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선생님이 이 상황을 잘 파악하실 수 있도록 일기를 썼는데 네. 과연 그 일기를 읽고 선생님이 잘 파악하실 수 있을까 하는 뭐 그런 내용, 그런 조언을 요청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요. 네. 이 편지를 읽으면서 네. 그림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그림이를 생각하는 이은이의 마음도 잘 느낄 수 있었고요. 맞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네. 이은이가 일기를 잘 쓰고 싶다고 얘기를 네,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화려한 문장력 아니면 논리적인 구성 네. 이런 게 지금 필요한 글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선생님이 아셔야 하는데 그렇죠.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파악하고 맞아요. 또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일기를 잘 써야 한다라고 이제 이은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선생님이 있는 네.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네. 선생님 나름대로 잘 판단을 하셔서 네, 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기반이 되는 좋은 일기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은이의 그 일기를 한번 같이 보고요. 어떤 점에서 어떻게 고치면 좋겠다 함께 그 고쳐 나갈 점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은이 일기 소개해 드려야 되겠죠? 네. 함께 보겠습니다. 네. 2012년 날씨 맑음 제목 그림이를 도와주세요. 그림이는 우리 반 왕따다. 그림이의 책가방은 툭하면 사라진다. 그림이가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면 아이들은 모두 우하고 비웃는다. 급식을 먹을 때도 그림이 곁에 앉으려는 사람은 없다. 학교에 올 때도 집으로 돌아갈 때도 그림이는 늘 혼자다. 화장실에서 미나와 채이가 그림이를 밀쳤다. 그래서 그림이가 화장실 바닥에 넘어졌다. 그림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였다. 왜 아무 잘못도 없는 그림이를 괴롭히는 걸까? 그림이를 도와주고 싶다. 네, 이 자체로만으로도 좀 잘 쓴 일기고요. 네.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잘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대충 어떤 상황인지는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 좋게 네. 저희가 조금 더 손을 볼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어느 부분부터 손을 보면 좋을까요? 일단 네. 이 부분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네. 그림이가 우리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먼저 적고 네.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네. 예시 혹은 근거를 쭉 적고 있어요. 네네, 그렇죠.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네. 요 예시나 근거를 먼저 적고 그 아. 다음에 중심 내용을 넣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글쓴이가 이 중심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그림이는 우리 반 왕따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그 문단의 마지막으로 그렇죠. 예, 넣으라는 그런 자,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네. 해서 이렇게 고쳐보면 이렇게 네.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사실 이런 뭐 중심 내용 같은 경우는 글에 따라서 글의 앞부분에 올 수도 있고요. 네. 또 가운데 부분에 올 수도 있고요. 글의 끝부분에 올 수도 있는데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 뭐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우는요. 네네. 이 중심 문장이 앞에 오는 것보다는 네. 뒤에 오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요. 네. 맞아요. 예를 먼저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마지막에 중심 내용에 옴으로써 선생님께서, 읽으시는 선생님께서 네.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또 공감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는 이의 이해와 그 공감을 돕기 위해서 중심 내용을 뒤에 쓰는 것도 좋은 글쓰기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림이가 왕따다라는 것을 네네. 이은희의 생각으로 먼저 딱 제시하기보다는요. 네네.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도 딱 읽으시다가 네. 그럼 그림이가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겠구나 네. 라고 선생님도 공감하실 때쯤 그때쯤 그렇지. 이 중심 내용이 나온다면 네. 선생님이 훨씬 더 마음속 깊이 이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글감에 따라서 이 왕따라는 글감과는 좀 어울리지 않지만요. 어떤 다른 또 밝고 경쾌한 그런 글감이 있다면 네. 또 그렇게 중심 내용을 뒷부분으로 미룸으로써 어떤 읽는 이의 흥미를 유도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글이었다면 네. 뒷부분에 중심 내용을 두는 것이 훨씬 더 강한 인상을 줄 수 있고 또 네. 흥미 있는 글을 쓸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언제나 글을 쓸 때 중심 내용을 앞에다 놓을 것인가 뒤에다 놓을 것인가 가끔은 중간에 놓을 것인가를 네. 읽는 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결정해서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요. 네, 여기서 숨겨진 비밀 하나가 그런가요? 있는데 네, 네. 뭔가 여기서 하나 더 고칠 게 있긴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내용이 더 우선이고 중심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은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진 비법이 있다 이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궁금한데요. 그 비법은 이따가 천천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 또 중간 정리 한번 해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글놀이 중간 점검. 글쓰기 비법 아상 뉴스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미리 중심 내용을 앞부분에 배열하고 뒷부분에는 중심 내용의 근거가 되는 세부 내용들을 배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글을 풀어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하지만 글을 읽는 사람이 더 이해하기 쉽고 공감하기 쉬운 글을 쓰고 싶다면 중심 내용을 뒷부분에 배열하는 것도 좋은 글쓰기의 방법입니다. 이상 글쓰기 비법 아삭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글감 왕따 그리고 친구가 보내준 고민의 글 그림이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로 우리 지금 한번 선생님들이 네. 글을 고쳐보고 있습니다. 그 일기 내용 중엔요, 이은 친구가 직접 목격을 한 그런 내용도 있었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목격을 한 내용을 쓸 네. 때는 어떻게 보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네. 적어주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라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